담보물권이죠. 페이지요. 128페이지요. 페이지 128페이지 유치권이요. 유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요. 문제집은 페이지요. 267이요. 페이지 267이요. 됐죠? 여기 보면요. 담보물권을 한번 보세요. 담보물권 보면 거기 유치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보면 그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물건 또는요 유가증권이죠.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지금 그 옆에 밑에 그림을 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의 있잖아요. 이 의를 그대로 지금 해설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은 타인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또는요 유가증권이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이것을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를 해서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요. 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예요. 변제 받을 때까지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유치권자 빼고 다 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요. 채무자 있죠. 채무자 소유나 제3자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누구 거나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수급인이죠. 수급인이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하죠. 노력으로 건축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자신의 소유예요. 수급인 소유니까 우리는 유치권 행사를 하면 타인 소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수급인 자신의 소유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수급인 소유가 되고 수급인이요. 그래서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수급인 소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재료와 노력인데 만약에 이것을 도급인 소유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면요 이때는 유치권이 되죠. 왜요?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하면은 그것은 이제 누구 것이죠? 수급인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타인 소유니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보다는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수급이네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사대금채권이요. 그냥 공사대금채권 그럼 무조건 유치권이 돼요. 왜냐하면 공사대금은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이냐 하는 것은 공사업자를 얘기하죠. 건축업자예요. 근데 여기서 물건이죠. 여기서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이 동산과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등기.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이죠. 이것은요 배설을 하지 않아도 돼요. 배서.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이건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그렇죠. 법정 담보 물건이요. 이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법정 담보 물건은요. 첫 번째 뭐가 있냐? 그것은 부종성이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부종성이 엄격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저당권 할 때 얘기하겠지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해요. 엄격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은 합의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합의로가 안 돼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법정 담보물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뭘 안 된다?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이니까 뭘 하지 않죠? 여기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가 없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라는 것은 우리가 후순위보다 먼저 뭘 한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후순위보다. 그런데 법정 담보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후순위보다 먼저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는요. 우리가 경매죠. 매각. 경매에서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경락을 받으면 언제나 인수주의가 돼요. 인수주의.
그 뭐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유치권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가 되면 말소가 된다는 것은 울구에 있던 저당권에 가는 것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수주의, 인수, 말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유치권을 보면 알겠지만 유치권은요 소멸하진 않아요.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있어도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 담보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죠. 그래서 뭐는 안 돼요? 불법 점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점유가 안 되는데요. 이 불법 점유는 뭐냐면 절도범 안 되죠. 그런데 절도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해지 후 이 말이죠. 임대차 해지 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난 후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지출했다. 유치권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되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 발생하니까 권리금 돼야 안 돼요? 권리금 안 되죠. 보증금 돼야 안 돼요? 보증금 안 되죠.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 사람이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손해배상 채권.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안 돼요. 알겠죠? 사람에 관한 것이니까 물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안 되냐?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은 안 되는데 이 매매대금 뭐가 있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자재납품대금이죠. 이 자재납품대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었어요. 건재상에서 자재를 납품받아서 이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건재상에다가 자재 대금을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재상에서요. 우리 자재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내가 이 건물을 유치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재 납품 대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계약 명의 신탁이죠. 계약 명의 신탁에서요. 신탁자가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부속물 매수대금하고요 지상물 매수대금 알겠죠?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물건이나 유가 증권부터 발생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뭐란다? 변제기에 있죠. 그래서 그럼 변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변제기에 있다. 그럼 변제기라는 것은 돈 갚을 날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요 변제기를 유예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제기를 유예해 준다. 유예 그러면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럼 이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바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이다 이 말이고 변제 받을 때까지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유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치는 뭐죠? 목적물을 뭐란다? 점유를 하죠.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유치라는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도 거절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도 거절이라는 것도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치권은 점유를 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존속 요건이에요. 이 존속 요건이라는 것은 유치권을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요. 상실하면 여기서 유치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 자체가 성립이면서 점유 자체가 존속이에요. 알겠죠? 반드시요.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성립하고 존속인데요.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점유를 침탈당하죠. 점유를 상실한 말이 뭐죠? 점유를 뭘 했다? 점유를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침탈당하면 여기서요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수가 없어. 점유를 상실당하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점유는 어떻게 점유냐? 직접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다 유치권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채무자요. 채무자가 무슨 점유한다? 직접 점유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럼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 알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유치권은요 3년 전에 세 문제 나왔어요.
2년 전에 2문제 나고요. 작년에 1문제 나면서 동시에 저당권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랬지만요, 우리가 담보물권 있죠. 이 유치권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저당권은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적어도 문제가 4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3문제 나왔거든요. 요즘은 3년 가까이요, 연속적으로 4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거기 보세요. 타인이죠. 타인은 채무자 소유 아닌 물건도 유치권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죠? 제3자 소유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3자. 수급인이요, 우리 보통 보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이라고 나오죠. 그럼 무조건 유치권이죠. 그런데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수급인 자신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 거다? 도급인 거죠. 수급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타인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고 유가증권은 어음과 수표죠. 배에서 우리 이런 보면 어음에다가 뭐 나오죠. 이사한단 말 들어봤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법정 담보니까요. 법정은요, 부종성이 엄격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성립 X, 성립할 수 없어. 합의로. 그래서 유치권은 합의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유치권은요,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인수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물추가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적법한 점이죠. 절도범이요, 수리비용, 그건 안 돼요. 임대차 해지 후 거기 줄고요. 임대차가 해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났는데 비용을 제출했죠? 유치권 안 돼요. 알겠죠? 그것을 불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거기서 뭐 안 돼요? 보증금 안 되고 권리금. 그래서 시험에 치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유치권 안 돼요. 임대인 줄고요. 임대인은 물건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안 돼요. 물건에 관한 것이야 돼요. 그 다음 매매대금 안 돼요. 그 중에서 매매대금에서 첫 번째가 중요해요. 자재납품대금하고요, 계약 명의시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권. 이 두 가지는 유치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변제기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죠. 이것은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럼 여기서 봐봐요. 거기다 써봐요. 변제기를 뭘 했다? 유예했다 이렇게 써요. 변제기를 유예했다. 알겠죠? 변제기를 유예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변제 받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불가분성 그렇게 돼 있어요. 불가분성. 자, 거기다 써요. 잠깐만요. 불가분성이요. 그 다음 장에 있나요? 불가분성을 보면요. 잠깐만요. 불가분성은 뭐가 있냐면, 뒤에 있네요. 있으니까 놔두고요. 불가분성은요, 뭐냐면, 예외가 2개가 있단 말이죠. 불가분성의 예외가. 알겠죠?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 유치죠. 유치는 점유 플러스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전속이야. 그러니까요, 유치권은 무조건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점유를 상실했다. 상실 동그라미요. 상실을 거기다 써요. 침탈이라고. 점유를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봐봐요. 자, 추구표란 말을 써야겠죠? 봐봐요. 추구표. 여러분, 추구한단 말이 뭐죠? 우리가 지금 현재죠? 현재가 있고요. 여기요, 지금 여기요, 과거가 있죠? 과거가 있고요. 여기 지금 뭐죠? 미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란다?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한다. 알겠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그런데요, 우리가요, 사람의 누군가가요, 여기 지금 뭐죠? 여기서요, 이렇게요. 추급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 어디서부터요, 미래 어디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 도망가고 있죠? 어제 내 물건 훔쳐 누가 도망갔죠? 그럼 잡아서 좀 쫓아가서 좀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뭐란다? 추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추급한다는 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추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쫓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훔쳐 도망갔다? 다른 말로 하면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점유 상실이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가 상실이니까요, 추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성배들권은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가 안 되니까 안 되고요. 물상대에는 나중에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돼요.
다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채무자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것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돼요. 시험에 잘 나와 그것도. 밑에 점유 침탈이죠.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말이 뭐죠? 유치권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 없어져요? 그런데요, 점유 회수해소를 1년 내에 제기하죠. 점유 회수해소 1년 내에 제기하면 중요한 것은 소를 제기했단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줄고요, 점유 회복이에요. 회복. 점유 회복, 그 말이 중요해. 회복해야지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무조건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밑에 참고를 한번 보세요. 밑에 참고를 보시면 불법 점유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불법 점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불법 점유 안 되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되고 통행지역권, 이 세 가지는 불법 점유하면 인정이 안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오른쪽 봐요. 유치권하고 지금 항변권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지금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요 먼저 유치권을 우리가 지금 메고 있죠. 그럼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이것은 물권이죠. 물권.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이 항변권, 이것은 뭐다? 이것은 채권이에요. 이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항변권의 채권이죠. 동시항변권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요. 타인의 물건. 남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죠, 유치권은. 그런데 동시항변권은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러면 매도인은요, 매수인이 잔금을 가져올 때까지 내가 등기 서류를 주는 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내 걸 주는 걸 거절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말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면 그 유치권이라고 돼 있죠? 유치권에다 물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 쓰란 말이죠. 뭐라고 쓴다?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있네요. 죄송해요. 항변권은요, 자기 채무의 제공을 거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래서요, 양자는 뭐가 가능하다? 병존이 가능해요. 왜요? 하나는 누구 거고 남의 거고, 하나는 누구 거고 내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병존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여러분 혹시 우리 형법에서 정당방위라는 거 알죠? 정당방위? 그러면 정당방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인해도 살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남의 물건 점유 안 되죠? 근데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괜찮은 것이 있단 말이죠. 점유해도. 뭐 때문에 괜찮냐? 이 두 가지예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유치권하고.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에 계세요. 우리가 동시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법으로 보면 정당방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적법인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면?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면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은 적법이에요. 단지 사용이익은 반환해야죠. 그 다음에 둘 다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둘 다 뭘 한다? 둘 다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요, 동시항변권 봐봐요. 2월 1일이 잔금 날짜죠? 근데 을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도 을한테 뭘 안 줘요? 등기 서류를 안 주죠? 그 등기 서류를 이행을 거절하잖아요. 이행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봐봐. 그러면 을은 갑한테 잔금이 2월 1일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받을 수 있는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2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별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항변권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우리 법적으로 뭐라 나왔다?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누구 화장지 없어요? 화장지 없으세요? 자요, 봐봐요.
자, 그냥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이요.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소송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비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워낙 뭐 이렇게 그 온도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에 막 이렇게 민감해가지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콧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여름이고 겨울이고 떠나가지고요. 향수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오면서 막 뛰어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콧물이 좀 나와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신기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방법이 없어요. 한여름에도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혼자 콧물을 흘려요. 옆에서 뭐죠? 무슨 여름 같은 데는 특히 여자분들 향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죠. 봐봐요. 끄란 거 아닌데. 가박을 하고 있잖아요. 가박을 하고 있으면 갑이 이렇게 가박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건물을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갑이 을한테 돈도 주면서 갑이 을을 상대로 갑자기 돈도 주면서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유치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도 주지 않으면서 을한테 뭐라냐? 내 물건 반환이 달라. 그래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야. 인도 소송, 반환 청구 소송 또는요 명도 소송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내 물건 돌려달라. 알겠죠? 이 사람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안 주니까. 그럼 이제 판사가 을한테 물어보겠죠. 너 왜 남의 물건 점유하고 있니? 물어보겠죠. 돌려줘라. 이러겠죠. 이랬을 때 이제 을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을이요? 유치권이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서 그랬다. 이렇게. 수리비를 주지 않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럼 수리비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뭐란다? 항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럼 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 너가 그러면 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네. 그러면 갑은 너한테 무조건 명도 소송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갑이 판사가 그러죠. 갑 너 그러면 돈 받으려면 너도 수리비 줘. 이렇게. 그리고 너는 갑이 수리비 주면 너는 물건은 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뭐라냐? 우리가요, 수리대금 있죠? 수리대금하고, 그 다음에 뭐죠? 물건의 인도 있죠? 물건. 이 물건을 서로 맞교환해라, 이 말이죠. 서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환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상환. 서로 상자, 서로 교환하라, 이 말이죠. 뭐를요? 급부. 그것을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을 했을 때. 그런데요, 판사가 이제 을한테 물어보죠. 너 왜 남의 물건 점유하고 있어? 돌려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법원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즉, 항변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요, 갑은 을한테 명도 소송을 했죠. 집 돌려달라고. 그런데 을이요, 너 왜 남의 집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니? 이렇게 판사는 모르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냐? 을은 갑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건물을 명도하라. 봐봐. 갑이 원고죠. 원고고. 얘가요, 소송을 당했으니까 피고예요.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명도 소송,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을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을은 갑한테 반환해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갑이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반대로 하면 뭐예요? 피고, 전부 무슨 판결이요? 패소 판결.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상환 고포 판결이다. 항변했으면 하지 않았다.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봐요. 경매죠. 우리가 이걸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매는 두 가지의 경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요, 경매를 할 때, 하나는 실질적 경매라기가, 이러면요, 우리가 보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에 있어 경매하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임의경매라 이런 말 하죠. 임의경매, 특히 저당권에 대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하죠. 이것은 뭐죠? 이것을 실질적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 경매. 이것은 경매를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건을요,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 현금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요,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경매. 이것은
이것은 이 물건이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유치권자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경매를 하죠. 경매를 해서 경매 대금을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매해가지고 이것을 현금화시켜, 현금화시켜가지고 이 현금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현금에서 돈을 자기가 받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래는 경매는 뭐죠? 여기 실질적 경매는 현금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법원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현금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꽉 엉켜줘, 유치권자가. 그럼 어때요? 그 건물주가 어떻게 하겠어? 당신 돈 받아가고 빼고 나머지 줘,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뭐란다? 사실상 우선 변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요? 현금화를 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환가한다.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우다. 환가가 뭐죠? 가치로,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뭐를요?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 알겠죠? 돈이 뭐죠? 가치죠. 그것을 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환가라는 경매이지 우선 변제라는 경매가 아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유치권은 여러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경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 둘 중에 하나. 간이, 변제, 충당이 뭐예요?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화 있죠. 운동화를 만약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봐. 운동화를요, 세탁을 했단 말이죠. 그 운동화 세탁했는데 이게 얼마야? 3,000원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요. 3,000원인데 해봐.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이요? 5,000원이요? 그럼 5,000원인데 운동화를 누가 안 찾아가요. 그럼 이거 운동화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세탁업소는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치해서 경매할 가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걸 뭐란다?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그럼 어떡한다?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요. 아, 이 운동화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4,75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요? 법원에 청구해. 내가 이거 그냥 이거 갖겠다. 그런데 그 전에요,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채무자는, 우리는요, 이 운동화가 한낱 낡은 운동화에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운동화 주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죠. 자기는 와이프하고 자기하고요, 이걸요, 처음으로요, 맨 처음에요, 연애할 때요, 처음으로 커플로요, 운동화 샀던 운동화니까요, 와이프가 하도 버리지 말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하찮은 것인데, 그 본인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통지를 반드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이, 변제, 충당은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당권에는 규정이 없어요. 왜요?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이, 변제, 충당이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저당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권하고 유치권에만 있다. 자, 비용 청구죠. 유치권자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에 이 말이죠. 알았죠? 비용이 생기죠?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소멸시효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이제 압류와의 관계요. 압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봐, 여기요, 2월 1일이요, 저당권이 있어요. A가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요, 3월 1일 B가요, 유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요, 여기 A죠. 여기 A가 뭐란다?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하고요. 여기 5월 1일요, C죠. C가요, 또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압류. 그러면 이 압류하면 압류에서 뭐가 나오죠? 경락이익이 나오잖아요. 경락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압류하기 전에 있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 후 유치권자는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딱 보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압류 후의 유치권이죠. 압류한 후의 유치권은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우리 시험에 나왔죠. 압류 후의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치권은 있으나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유치권은 성립하나.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보통 압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온다? 그 위에 있죠.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별것도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뒤에 것들은 이제 이 앞에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론에 관한 것들이고요. 뒤에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례 문제로 이제 풀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거기요. 결련성이라고 돼 있나요? 봐봐. 그럼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이 있으면 이 채권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지 유치권이잖아요. 그럼 돼요. 채권이 2월 1일 날 발생하고 점유는 2월 3일 날 발생했어요. 2월 1일 당연히 유치권이죠. 여기 1번 유치권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3일이다. 여기가 점유를 먼저 했어. 2월 3일. 그리고 2월 1일 먼저 하고 채권이 2월 3일 날 발생했어. 이렇게. 먼저 점유했는데 수리가 늦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 늦게 있을 때. 여기는 1월 1일, 1월 똑같으니까 이때 유치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원래 유치는 채권하고 점유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유치권이 성립을 해. 그리고 여기요. 보통 어떻게 하죠? 채권이 나오면 바로 그때 그냥 뭘 한다? 유치하죠. 점유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차 주면 내가 이따 저녁에 갖다 갚을게 이렇게 하고 차를 가져갔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틀 뒤에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차를 유치하는 거예요. 여기요. 늦게 유치했잖아요. 여기는요. 먼저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어요. 알겠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유치권은 2월 1일, 2월 3일, 2월 3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합니다. 이걸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말을 읽으면 되는 거죠. 먼저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리가 완료가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유하지 아니한다. 즉,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유치권은 언제다? 채권 플러스 뭐다? 점유다. 이 말이죠. 채권 플러스 130페이지. 130페이지 맨 위에요. 채권 플러스 점유는 유치권 성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2번 봐봐. 채권하고 점유는 뭐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련성을 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련성을 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의 뜻이 이것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결련성을 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은 여기 봐봐요. 채권이 발생할 때 바로 점유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럼 이거는 결련성을 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채권이 먼저 있고 나중에 점유해도 되고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서로 결련이라고 해서 서로가 연관성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바로바로 그냥 체인이 우리가 연결되시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2월 1일 날 채권이 발생하면 반드시 2월 1일 날 점유해야 된다. 그러면 결련성이죠. 그런데 여기요.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래서 결련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차가요. 두 개가 있어. 차가요. A라는 차하고요. B라는 차하고 차가 두 개가 있어. A하고 B하고 차가 두 개. 그래서 갑은 A하고 B하고 차가 두 개가 있어. 알겠죠? 그럼 여기요.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요. 을이 있죠? 그런데 을이 여기 이 차를요. B라는 차를 수리했어. B라는 차. 수리해서 수리비가요.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그럼 수리비가 났으니까 유치를 해야죠. 돈 안 주니까요. 그럼 이게 둘 다가 갑의 거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A라는 차를 유치할 수 있느냐 꼭 B라는 차만 유치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또는 A라는 차도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채권하고요 이걸 물건이죠. 채권하고 물건하고 반드시 B라는 차만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채권하고 물건은 결련성이 있다. 알겠죠? 그건 좀 어차피 갑의 거니까 A라는 차도 유치해도 된다. 어차피 차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결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맨 끝에 한번 봐봐요. 저기 뭐라 나왔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그러니까요,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 간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하고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죠? 여기요 이제 우리 한번 본단 말이죠. 자, 봐. 여러분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죠.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점. 여기가 뭘까?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수리하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수리비가요.
그런데 갑자기 갑이요, 이 건물이 경매가 돼 있어. 병이 경락인이 됐어요. 경락인. 그러면 이 을은요, 이 100만 원의 채권이죠. 이 채권을 이 병한테요, 경락인한테요,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변제라고 할 수 있는가, 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병한테요, 갑은 을한테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봐. 지금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제는 채권이죠. 채권을 변제한단 말이고, 유치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 여러분, 물권은 뭐죠?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채권은요,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특정인에게만 주장하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하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하죠. 그래서 봐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은 갑의 집을 수리했는데, 갑하고 계약을 해서 갑의 집을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수리비를 을은 갑에게만 변제를 청구해야 되고, 알겠죠? 이 병은 경락받은 사람은 수리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병한테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유치권은 누구한테 주장한다?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을은요 수리업자죠. 유치권자, 갑에게 변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병에는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수리비는 채권이니까 특정인이 특정인 간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병에게는 청구가 안 된다. 유치권은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물건이니까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밑에요, 왼쪽 한번 봐봐요. 유치권 행사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유치권 행사. 지금 봐봐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지금 갑이고, 자동차가 지금 갑일 거예요, 소유자가요. 그런데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을이 빌려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렌트카죠? 가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업자 병한테 수리를 맡겼는데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수리는 지금 누가 맡겼어요? 임차인이 맡겼죠? 갑이 맡긴 게 아니잖아요. 갑은 차 주인이고 을은 임차인이죠? 렌트카.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차 주인인 갑이한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갑한테는 아무리 갑이 차의 주인이어도 저 갑한테는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다? 을이죠. 을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을한테만. 그런데요, 이때는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유치권을 누구한테 행사한다? 세상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병이요, 그 위에요. 자동차죠? 차를 지금 뭐랬다? 점유해서. 어디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 세상 누구에게나 그것을 말한다? 대세권이다. 대세권. 대세권, 세상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변제는요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고. 오른쪽 봐봐요. 이런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보물권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치권은 뭐가 없다? 가운데 봐봐. 우선배제권 할 때 우 동그라미, 물상대의할 때 물, 그 다음에 우물, 또 하나가 없네. 추구표가 없네요. 우물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추구표가요. 알죠? 우물추, 우선배제권, 물상대의성, 추구표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 빼고는 나머지 봐봐. 이러면 우물추가 없다 해서 유치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유치권은 경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 양은 점유한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 수반성, 부종성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치권은 우물추가 없다 해서 수반성도 없다, 부종성도 없다, 불가분성도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유치권은 오직 뭐만 없다? 우물추만 없다. 그런데 질권 봐봐. 질권은 다 있죠. 저당권 봐봐. 저당권은 뭐가 없다면 그때 유치적 효력. 왜 유치적 효력이라는 게 뭐냐? 유치권이라는 것이 아니고 점유하는 것을 유치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게 뭐예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맨 끝에 경매권이죠? 또 밑에다 놨어. 밑에다 또 놨어. 경매권 옆에다 써. 경매권 옆에다. 여점 찍고 뭐라고 쓰냐? 별채권이다. 별채권 이렇게요. 별채권 이렇게. 별채권 이렇게. 그래서 경매권 옆에다 쓰란 말이에요. 별채권 이렇게. 이런 별채권이라는 게 뭔가 봐봐. 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산이 있고요, 이런 산이 있고 이런 땅이 있어.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러면요, 모든 재산을 홀딩을 해요. 왜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았으면 망했다는 건데 이 재산 처분하고 도망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홀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다 처분을 해. 처분을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이제 빚잔치를 하죠. 그걸 뭘 한다? 청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음식점에서요, 얼굴요, 온 얼굴요, 똥 씹는 얼굴 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뭐하고 있어? 빚잔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먹고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 고소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럼 나 이 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때요? 일단 몇 푼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걸 그냥 갖고 나눠 갔죠. 그래서 돈이, 채권이 많은 사람 좀 많이 주고, 적은 사람 좀 적게 주고, 이거 청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이 건물, 여기가 지금 파산 선고이 3월 1일인데, 여기는 이 건물이면 2월 1일 날 저당이 먼저 잡혔다, 이 말이죠. 파산 선고가 있기 전에.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잡혔죠? 그럼 이것을 먼저 별도로 경매를 먼저 해. 그래가지고 여기 저당권자한테 먼저 변제를 해. 알겠죠? 그럼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또 이걸 또 집어넣어, 이쪽에다. 그걸 별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별채권,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경매권이나 별채권은 다 있어. 알겠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경매권과 별채권은 다 있다고.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 맨 밑에요, 우리가 이제 과실수취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이제 많은 정보를 지금 담고 있죠. 이 과실수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갑이죠? 갑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인데요. 여기 지금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 사람이 갑의 차를 끌고 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이요, 수리업자예요, 유치권자죠? 수리업자인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이 자동차를 한다? 유치하죠. 그럼 갑이 뭐라 한다? 내 차인데 왜 너가 유치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을 수리한 게 아니죠. 사람을 수리한 게 뭐라고 그래? 성형했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수리한 것이 아니고 물건, 자동차를 내가 수리했지. 이 자동차가 누구 건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수리했으니까 이 자동차로부터 수리비 100만 원 받을 때까지 나는 이 자동차를 이 세상 누구한테도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수리를 맡겼죠? 수리는 임차인이 맡겼죠? 임차인이 맡겼으면 이 병은 수리비를 누구한테만 청구한다고 그랬어? 임차인한테만. 갑한테는 수리비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갑이요, 이게 이제 BMW라고 해봐요. 아니, 자기 차를 빌려줬더니 수리비를 못 내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차를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려면 어떻게 한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뭐를 청구하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차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해서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병이요, 유치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 이런 봐봐요. 이 병, 그럼 상당한 담보가 뭐죠? 여기 지금 100만 원이니까 뭐죠? 여러분 뭐냐? 모닝 있죠? 모닝 5년차 정도. 5년차. 모닝 5년차는 중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내가 맡기겠다는 거죠. 왜? 모닝 5년차도 중고시장 가면은 적어도 300에서 500은 받는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 100만 원이니까 내가 다른 거 이거 줄 테니까 차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이 말이지 물건에 상당한 그게 아니란 말이죠. BMW가 100만 원 때문에 유치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었어요. 1000만 원 있지 뭐죠? BMW하고 똑같은 거 다른 거 맡기라. 그럼 뭐냐? 벤츠 다른 거 하나 사가지고 맡겨야 되잖아요. 100만 원 때문에 유치당하는데 1억짜리를 다시 사가지고 갖다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상당, 100만 원에 상당한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의 입장에서는요, BMW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모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BMW가 유리해요? 이런요,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봐요. 만약에요, BMW 있죠? BMW 갖다 놨는데요, 병이요, 그걸 보관해야 되죠. 유치한다는 것을 점유하니까 보관해야죠. 보관하면 잘 보관해야죠. 자기 집이요, 앞에, 집 앞에요, 아파트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아파트 밖에다 사원했단 말이죠. 차를요, 유치한다고. 사원하는데 어떤 놈이 술 마시고 가다가요, 사이드 미러 있죠? 사이드 미러 바로 차가지고 깼어. 그럼 사이드 미러 하나 교환하는데요, 100만 원 더 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모닝은요, 아파트 앞에다 갖다 옆에다 붙여놨단 말이죠. 누가 거듭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요, 앞바퀴하고 뒷바퀴에다가요, 껌 씹어서 딱 붙여놓으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누가 들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관이 쉽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모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왜? BMW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1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놈이 모든 걸 맡겨놓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을 갚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BMW는요, 자기 지금 선보러 가야 돼요. 모닝 타고 가는 게 뽀대가 나가 있어요. BMW 타고 나가는 게 더 낫겠어요? BMW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리든지 강도를 하든지, 알겠죠? 뻑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만 원 고여가지고 차 빼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 입장, 병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죠. 어느 것이 자기한테 더 유리한가. 알겠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예스나 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에 승낙이 있어야 소멸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청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 있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린 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멸한다 이 말이죠? 내 말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는요, 동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인데 이놈 하나만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구권이. 왜? 형성권은 동의가 없어도 소멸해야 돼. 일방적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의가 있어야 소멸하죠. 그러니까 형성권이 아니고 유일하게 뭐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만 잠깐 정리할까요? 거기 밑으로 보면 뭐라 나왔죠?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죠? 채권의 상당이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형성권이다. 소멸은 원래 형성권이죠? 그런데 의뢰 동의가 있어야 소멸하죠?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무서운지 알겠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유일하게 하나. 자, 그 다음에요. 유치권자는요, 봐봐요.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유치권자 봐. 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차를 그러면 계속 유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끝까지 유치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을한테. 뭐란다? 나 이 차 렌트 좀 둬야 되겠다. 렌트카. 내가 렌트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이나 가니까 열흘간 렌트를 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돈에서 공제 나가겠다는 거죠. 공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병이 누구다? 채무자. 반드시요. 채무자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돼. 승낙을 받아가지고, 승낙 없이 하면 큰일 나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대여하고, 그 다음에 뭐다? 담보 제공하고, 대여하고, 담보 제공. 알죠? 대여, 담보 제공. 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사용을 해. 만약에 승낙 없이 하죠? 승낙 없이? 그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알겠죠? 그래서 대여, 담보 제공, 사용은 반드시 승낙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모든 걸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존을 위한 것은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보존은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동의 위에 보존을 위한 사항, 즉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즉 자기가 수설한 집에 스스로 유치불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 자기가 수설을 했는데 그 집에 스스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 돈 받을 때까지. 그걸 판례가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그런데 사용이익이 있어 뭘 한다? 반환을 해야 돼. 그럼 보존은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보존은 동의 없이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사용을 할 때. 그래서 대여하면 월세가 나오죠. 그 월세를 뭘 한다?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유치권자가 그 과실을 수치를 해. 수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을 해. 무슨 말이냐? 봐봐요. 우선 충당한다는 말은 자기가요, 만약에 월세를 만약에 월세라든가 또는요 렌트비를요 받아가지고 채무자한테 주면 채무자가 돈을 갚겠어 안 갚겠어? 안 갚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죠? 100이죠. 100에서 10만 원씩 빼는 거죠. 받아가지고 하루씩. 그럼 얼마? 90. 또 90에서 또 10을 빼. 그럼 얼마? 80. 띵띵띵띵띵띵 해가지고 10만 원 나머지 남죠? 10만 원. 그럼 얼마가 된다? 0이죠. 그럼 0이 되면 유치권이 없어지죠. 그럼 차를 돌려준다 이 말이죠. 문제는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 나왔죠? 채무자로 나왔죠? 채무자. 법적으로는 채무자로 나왔는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봐봐. 이 사람이요 채무자죠. 원래는 임차인이 수리를 맡겼으니까 병이 뭐라 한다? 너 돈 없으면 이 차 이거 렌트해가지고 갚을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을이 뭐라 그래? 아 그러면 저는 고맙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갑한테 얘기하죠. 갑이 차 주인이잖아요. 야 너 차 너 돈 안 주니까 얘가 나 이 차 렌트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없애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요, 차가 유치돼가지고 열받고 있는데요, 또 렌트 줘가지고 또 사고 나면 또 유치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예스 하겠어, 노 하겠어? 노하죠.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채무자라고 되어 있지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그 채무자를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차를 사용할 때는 무슨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래서요, 우선 충당하죠. 먼저 돈이 충당이란 말이 뭐죠? 항상 충당한단 말은 받을 돈은 100만 원인데 만약에 갚을 돈도 100만 원이면 아무 문제 없죠. 그걸 변제한다고 그래요. 근데 충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받을 돈은 100만 원인데 먼저 갚을 돈은 50만 원밖에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먼저요,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금이 많아야 유치권자가 받을 돈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더 어때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요, 남은 돈을 원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의 봐봐요. 동의 밑에 동의 없이 대여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하죠. 동의 없이 대여한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차임 등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왜? 동의 없이 만약에 렌트를 주잖아요. 그럼 그것은 적법이 아니고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렌트비를 받으면은요, 그건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돼요. 알겠죠? 동의 없이 하면은. 그럼 동의 없이요, 차를 빌려주면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황당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차를 렌트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우선 충당을 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지, 승낙 없이 자기 멋대로 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렌트비를 받죠. 그것은 자기가 충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를 한번 잠깐 몇 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유치권이요. 유치권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자, 유치권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페이지요. 페이지 271페이지. 페이지 271페이지를 보세요. 보면요, 작년에 이제 나왔던 감정평가사 시험이 나왔던 거죠. 480번 보세요. 480번. 지금 봤어요? 자, 1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271페이지. 271, 480번. 1번요. 미치지 않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그랬죠? 2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줄고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것을 뭐한다?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불가분성. 그래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후, 그렇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 동그라미 압류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압류 동그라미 전 동그라미 압류 전 뭐랬다? 유치권으로 경매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압류하기 전의 유치권이죠. 그럼 압류하기 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대항할 수 없다. 4번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를 줄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 다른 건 다 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번은요.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줄고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물의 목적물에 줄고 인도를 거절 이퀄 유치권 행사죠. 이런 경락이는 누구죠? 제3자죠. 제3자한테 뭐는 청구할 수 없다?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뭐는 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는데 뭐는 할 수 없다?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482번을 봐봐요. 부담증이요. 자, 482번 1번이요.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물상대의성. 자, 없어요. 482번. 유치권은 뭐가 있어? 물상대의성. 또 써요. 옆에다가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와 우선 변제권이 없다. 2번은요.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줄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거기만 줄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3번은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부터 중단된다, 진행한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 줄과 매각받은 자 제3자죠. 제3자에게 맨 끝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데서 유치권 행사는 가능,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484번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죠. 직접 간접 다 해당해. 옆줄 긋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X,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것만 안 되죠. 자 2번은요.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 공사업자죠.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 공급 계약에 따라 건축 자재를 공급해서 자재 공급업자는 줄거 자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옆쪽으로 긋고 매매 대금이므로 매매 대금 안 된다고 그랬죠? 매매 대금은 안 된다. 3번은요. 유치권에 대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 이러면 유치권은 절대로 소멸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해.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인수주의야 언제나. 이러면 중의사부터 배웠죠. 한 가지 얘기 안 했네요. 이런 봐봐. 내가요 유치권에 의해 써봐. 거기다가 유치권에 의해 경매 진행 중에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이 있으면 유치권 경매는 중단이 돼. 경매는 중단이 돼요. 알겠죠? 유치권 경매는 중단이 돼. 유치권의 기해 이래야 되나? 유치권의 기해 경매 진행 중에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신청이 들어오죠? 그럼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중단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 형식적 경매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라 나왔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자, 4번은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방법. 이건 지금 뭐예요? 4번이 뭔 얘기예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방법으로 줄고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 이건 누구예요?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 누구예요? 직접 점유자잖아요. 유치권자가 물건을 맡겼다 이 말이죠. 자기 친구한테 너가 좀 보건 좀 하고 있어라. 그 사람이 직접 점유. 그러면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지. 이걸 간접 점유하고 그래. 유치권의 간접 점유 된다. 근데 이 위탁을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고? 채무자한테 하면 안 된다고. 채무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줄고요.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여러분요 뭐가 없다는 거요? 거기다가 독립성 X 썼어요. 여기 지금 보면 5번에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줄 걷어요. 거기다가 이퀄 독립성 X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요. 부합 X 독립성 X 이퀄 부합 X 이퀄 구성 부분 이 말이죠. 구성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죠. 위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죠.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은 뭐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아직 이것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독립성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독립성이 없으므로 이 말이죠. 자, 하나만 더 풀어. 486번. 옳지 않은 것은요.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하죠. 상실 동그라미요. 상실. 유치권은 뭐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무슨 요건? 전속 요건이죠.
그러니까요, 상실하면 존속하지 않죠? 소멸하는 거예요. 2번 유치권은 항변권과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써, 경매. 거기다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X,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건물의 명도시 줄과 권리금, 줄과 권리금, 아니면 두 번째 줄 줄고요. 거기 줄 걷어요? 관계없는데 두 번째 줄, 권리금 반환 채권, 두 번째 줄, 그냥 권리금하고요, 보증금하고 매매대금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안 된다겠죠?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5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줄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 지금 두 번 나왔죠? 유치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하고 다른 국가고시 문제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